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법이니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시행되기까지 총리님께서 중심을 잡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각이 모두 달라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 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이런 작업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입니다. 김부경 총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예. 주요국들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 투자비 40% 세액 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천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 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 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지난 5월 K 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 예. 정부는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방위, 압도적, 초격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정부 내에서 준비는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제 국회에 제출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이거에는 꼭 가능한 올해 통과를 시켜 주시면 더 훨씬 근거를 가지고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K 반도체 전략이 발표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하신 법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K 반도체 전략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 당정 간 논의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을 제출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정 사이의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내 처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 거칠 절차들이 많은데요. 당장 시행령 작업과 입법 예고 기간을 따지면 아무리 짧아도 반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부처 간 이견이 또 생기거나 산업계나 민간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시행까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법이니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시행되기까지 총리님께서 중심을 잡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각이 모두 달라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 또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이런 작업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총리님,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때 가장 강조된 지원책이 세제 지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분의 최대 16% 그리고 R&D 인건비의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발표만 봤을 때는 엄청 파격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국가 전략산업 시설 투자와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만든 안대로라면 시설 기준으로는 핵심 전략기술 제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시설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연구인력 R&D는 핵심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전담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 전략기술만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과 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의 경우 생산 설비 중 극히 일부만 핵심 전략기술 제품을 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전용 시설은 1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R&D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한 연구자가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 전략 기술이 아닌 제품의 생산 연구개발 비율을 안분해서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가능한데요. 그 기준과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 업계 입장에서는 K반도체 전략은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설 투자 안분의 경우에는 당과 저희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서 안분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R&D 인건비 안분은 법은 안 되고 이제 시행령 개정 사항에 가까운데요. 조세 당국이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방법이 좀 어렵다 이유로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총리님,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분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세 당국과 업계가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허락을 하시면 우리 산업부 차관께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요? 예. 그럼 예, 이 사항들은 우리 세제 당국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안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그 언어 기술을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아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으로 그 협의된 내용들을 저도 같이 공유해 주시 기 바랍니다.